안녕하세요, 조영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포모도로 테크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한 방법으로도 집중력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전 영상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포모도로 테크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모도로 테크닉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중간 휴식 시간을 왜 가져야 하는지, 방해 요소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포모도로 테크닉의 효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일의 분량이나 난이도 등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의 분량이 너무 많거나 작업이 너무 복잡한 경우에는 일을 계속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포모도로 테크닉은 일단 25분 타이머를 돌리고 일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을 끝마칠 생각보다는 먼저 움직이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제가 있을 때 우리는 보통 마감이 다가와야 일을 시작합니다. 일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당연히 양이 많아서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감이 다가와 일을 시작하고 하나의 일을 다 끝내고 나면 다른 일을 할 힘이나 의욕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하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일을 작게 나누게 되니 과제의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으면 보통 쉬운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하게 되면 해야 할 일들을 정하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중요한 일은 항상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휴식을 아예 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휴식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과 휴식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그런데 25분 동안 할 일을 하고 5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패턴을 반복하면 휴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에게는 멀티태스킹이 잘 된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보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의 경우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에만 집중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외부적인 방해 요소가 생기거나 내부적인 방해 요소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포모도로 테크닉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갑자기 다른 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해야 했던 일인데 잊어버리고 있던 일이나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일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모도로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하는 일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해 요소가 생길 경우에는 메모장에 적어둔 다음에 다시 포모도로로 돌아와 하던 일을 마치면 됩니다.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둔 일들은 별도로 모아서 새로운 포모도로를 실행하면 됩니다. 포모도로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5분 동안 한 가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25분이 되기 전에 일이 끝나거나 25분이 지나도 하나의 일을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25분이 되기 전에 일이 끝났다면 남은 시간을 휴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시간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한 일이 부족한 점은 없는지, 더 보충할 점은 없는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25분 동안 일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일이 조금 남았을 경우에는 최대 5분 정도를 소요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5분 안에 마무리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일이 나왔을 경우에는 포모도로를 추가로 시행하고 남는 시간에 앞의 방법처럼 검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모도로를 하는 도중에 중간에 일이 생겨서 잠깐 포모도로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포모도로는 쪼갤 수 없다고 합니다. 만약 포모도로를 하는 도중에 포모도로 타이머를 멈추게 된다면 해당 포모도로를 취소하시고 다시 포모도로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을 취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포모도로를 하는 도중에 방해를 받아 멈추지 않도록 외부 방해 요소를 충분히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팀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팻말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외부 방해 요소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휴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에는 짧은 휴식과 긴 휴식,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휴식이 있습니다. 짧은 휴식은 25분 집중하고 5분 쉴 때의 휴식을 말하고, 긴 휴식은 기본적으로 4포모도로를 마친 후에 15분에서 30분 정도로 길게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짧은 휴식과 긴 휴식은 어떻게 취해야 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휴식 시간을 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봅니다. 메시지를 확인하기도 하고 SNS를 확인하기도 하고 또는 뉴스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모도로 테크닉의 휴식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짧은 휴식인 5분 동안의 휴식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온다거나 물을 마시고 온다거나 5분 동안 명상을 취하는 등 새로운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저히 휴식만 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휴식 시간 동안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경우에는 다음 포모도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제대로 취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포모도로를 마친 후에 긴 휴식은 15분에서 30분 정도로 길게 휴식을 취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휴식을 취하는 방법은 좀 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긴 휴식을 취할 때는 보통 산책을 다녀오거나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자신만의 휴식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모도로 테크닉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25분 집중하고 5분 휴식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시간은 자신의 패턴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좀 더 길게 집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50분 집중하고 10분 쉬는 패턴을 1포모도로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모도로 테크닉이 효과가 좋은 이유는 바로 휴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중간 규칙적으로 휴식을 취해주면서 집중력을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휴식이 중요한 만큼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보다 훨씬 긴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날 또다시 오랜 시간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겠죠? 이 전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포모도로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포모도로 테크닉에 대한 자료들은 시간을 요리하는 포모도로 테크닉이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책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포모도로 테크닉을 활용해 본 결과 방법이 간단해서 바로 적용하기 쉽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휴식도 마음 편하게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내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할지, 하루에 몇 포모도로를 할지, 긴 휴식 시간은 얼마나 취할지 등 포모도로 테크닉을 직접 활용해 보시면서 내 몸에 맞추면 정말 도움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모도로 테크닉의 효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